여러분, 90%의 군인이 사라져버린 군대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아침에 출근 도장 찍고 돌아서면 오후에 군복 벗고 사라진 겁니다. 총도 안 쏘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벗어 던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찍어 죽이겠다고 총 들고 거리 활보하던 정예 군대가 단 3주 만에 뼈대만 남은 허수아비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군대를 무너뜨린 건 미사일도 폭탄도 아니거든요. 안에서부터 완전히 썩어 들어간 겁니다. 47년간 쌓여온 차별, 끊겨버린 월급, 피 흘리는 동료를 문 앞에서 돌려보낸 배신. 이것들이 합쳐지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군사 붕괴가 벌어졌어요. 도대체 뭐가 10만 대군을 3주 만에 증발시켰는지, 그리고 이 붕괴가 왜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지 지금부터 싹 다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란의 군사력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란에는 군대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나라를 지키는 정규군 아르테시, 또 하나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직후에 체제 수호용으로 따로 만든 혁명 수비대입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특별할 거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군대 사이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혁명 수비대가 40년 넘게 뭘 했냐면 군대 노릇만 한 게 아닙니다. 건설, 석유, 통신, 금융까지 국가 경제의 40% 이상을 독식하는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포춘지에 따르면 이란의 3,760억 달러짜리 경제 중 절반 가까이가 이 군대 간판 달고 장사하는 조직 손에 있습니다. 군대인데 동시에 재벌이기도 한 거죠. 국민들 세금으로 유지되는 조직이 국가 경제를 통째로 먹어치운 겁니다. 항구도 이 사람들 거, 통신사도 이 사람들 거, 건설 프로젝트도 이 사람들이 나갑니다. 일반 기업들은 혁명 수비대 끼어들면 그냥 포기해요. 경쟁이 안 되니까요. 총든 든 재벌한테 어떻게 이기겠어요. 당연히 대우가 달랐어요. 혁명 수비대원들은 최신 무기에 막대한 보너스를 챙기는 1등 시민이었고, 정규군 병사들은 낡아 빠진 장비에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철저하게 2등 취급을 당했거든요. 똑같이 목숨 걸고 군복 입었는데 한쪽은 떵떵거리고 한쪽은 바닥을 기는 겁니다. 훈련도 다르고 식사도 다르고 병원도 다르고 퇴직금도 다릅니다. 같은 나라 군인인데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정규군 병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옆부대 혁명 수비대 애들은 세차 뽑고 집 사는데 나는 월급으로 빵 사 먹기도 빠듯한 거예요. 근데 전쟁 나면 청말바지는 내가 서는 겁니다. 폄하로울 때는 이 불만이 겉으로 안 터졌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던 거죠. 근데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이 들이닥치니까 수십 년간 쌓여온 이 지독한 차별이 잔인한 방식으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폭발했냐고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2026년 2월 28일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에피퓨리라는 작전을 개시합니다. 미국 쪽 코드네임이 에피큐리, 이스라엘은 로링 라이온이었어요. 첫 12시간 동안에만 약 900회의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이란 전역에 깔려있던 핵심 군사시설들을 그냥 싹 다 밀어버린 거예요. 혁명수비대 핵심 지휘부, 조기경보 레이더망, 방공체계, 탄도미사일 기지, 공군 자산까지 광범위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공들여서 쌓아올린 방어체계가 단 며칠 만에 증발해버린 거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거대한 방어우산이 찢겨나가면서 이란의 하늘이 아무 장애물도 없는 텅 빈 고속도로가 돼버린 거거든요. 요격미사일 한 발 날아오지 않은 텅 빈 하늘 위로 이스라엘의 정밀 유도모기가 자유롭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대당 2만 달러짜리 자폭 드론이 이란 상공에 올라와서 유유히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 돈으로 한 대에 2,800만 원 정도 하는 드론인데 이게 머리 위에서 몇 시간씩 빙빙 돌면서 목표물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찍어 올린 좌표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이 공습에서 사망했습니다. 2월 28일 당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타격당했고 3월 1일 이란 정부가 공식 확인했어요. 국방장관 아지즈 나시르자데, 혁명수비대 사령관 모하마드 파프루, 국방이석이 알리 샹카니까지 줄줄이 제거됐습니다. 정보부 고위 관료 4명도 함께요. 47년간 이란을 틀어지고 있던 지도부의 머리가 통째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자, 하메네이 사망이 확인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거리에서 환호하며 축하하는 시민들이 나왔어요. 동시에 다른 곳에서는 거리에 나와 울며 애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나라에서 같은 사람의 죽음을 놓고 정반대 반응이 동시에 터진 겁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깊이 갈라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47년간 이 뚜껑을 눌러놓고 있던 게 공포였는데 그 공포의 원천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살아남은 지휘부가 뭘 했냐면 군사기지를 버리고 민간병원이나 학교로 도망쳐 들어간 겁니다. 거기 숨으면 민간인 방패 뒤에서 안전할 줄 알았겠죠. 근데 소용이 없어요. 회의 장소를 정하면 그 좌표가 드론으로 날아가고, 부대를 이동시키면 시민들이 동선을 실시간으로 찍어서 올리고, 무전이라도 치려고 하면 그것마저 연합군한테 그대로 도청당하고 있거든요. 모이면 죽고 움직이면 들키고 말하면 엿듣는 상황. 완벽한 진공 상태에 빠진 겁니다. 머리가 날아간 몸이 팔다리를 움직이려고 허우적대는 꼴이에요. 영연벨이 사람이 없는데 분대가 불러갈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란 군대를 진짜로 끝장낸 건 하늘에서 떨어진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돈이에요. 이란 경제가 얼마나 처참한 상태였냐면요. 리아라 가치가 달러당 150만 리알까지 추락했습니다. 빵이랑 곡물류 가격이 무려 142%나 뛰었고 과일은 113%, 전체 식품 물가가 110%를 넘어 하이퍼 인플레이션 문턱에 도달한 상태였어요. 시장 가서 장 보는 게 공포가 된 나라입니다. 어제 1만 리알이던 양파가 오늘 2만 리알이 되는 거예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한 달 벌어서 일주일치 식비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극한의 경제난 속에서 하급 병사들을 그나마 군대에 붙잡아두고 있던 게 뭐였냐면 매달 통장에 꽂히는 월급이거든요. 그게 얼마 안 돼요. 화폐 가치가 바닥을 뚫은 상황이라 월급이 사실상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근데 그 휴지 조각이라도 받으니까 버틴 거예요. 그런데 2026년에만 급여 지연이 3번이나 발생했거든요. 3번이요.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월급이 3번씩이나 안 나온 거예요. 연합군은 이걸 정확히 노렸습니다. 그 휴지 조각마저 못 받게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2026년 3월 11일 이란 군인과 혁명. 수비대 전체 급여와 연금을 관리하는 세파은행 메인 데이터 센터가 정밀 공습을 맞고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테헤란 하가니 거리에 있던 디지털 보안 센터가 건물째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폭탄 하나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공습 하루 전날 이란 최대 국영은행인 멜리은행에 사이버 공격을 먼저 걸어서 온라인 시스템을 싹 목통으로 만들었거든요. 원산망을 마비시켜 놓고 다음날 건물에 미사일을 꽂은 겁니다. 디지털로 눈을 가리고 물리적으로 심장을 찌른 겁니다. 사이버전이란 물리전을 하루 간격으로 연속해서 때린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해커들이 백업 데이터까지 깔끔하게 날려버리면서 모든 재무 기록이랑 계좌 정보가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병사들한테 돈을 주고 싶어도 서버가 없고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석유 수출 시설 파괴로 달러 수입은 막히고 외부 제재로 비자금 통로도 끊기고 급여 시스템까지 가루가 돼버린 거예요. 피를 온몸으로 보내는 대동맥이 세 군데서 동시에 잘려나간 겁니다. 총 한 발 안 쏘고 군대의 생명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현대전입니다. 돌줄이 끊기니까 그동안 꾹꾹 눌러놨던 차별이 잔인한 방식으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전선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가는 정규군 부상병들이 혁명수비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같은 편이잖아요. 당연히 치료해줄 줄 알았죠. 근데 혁명수비대 소속 의료진들이 뭐라고 했냐면 물자가 부족하다, 혈액이 없다 이러면서 후송이랑 치료를 대놓고 거부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위성으로 확인해보니까 그 병원들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물자도 있고 혈액도 있는데 정규군이라서 안 받아준 겁니다. 같은 나라 군인이 전선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데 옆에서 문 걸어 잠그고 모른 채 한 거예요. 이 소식이 전선에 퍼지는 순간 병사들 마음속에서 뭔가가 확 꺾여버립니다. 내가 여기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데 같은 편이라는 놈들이 문 앞에서 돌려보낸다고? 그러면 나는 뭐하러 여기서 싸우고 있는 거냐? 우리가 목숨 바쳐서 지키려는 게 대체 뭐냐? 이 질문이 전선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메네이 사망 소식이 퍼지자마자 상황은 더 기막히게 돌아갑니다. 전선을 지켜야 할 장교들이랑 지휘관들이 뭘 했냐면 자기 목숨이랑 재산부터 챙겨서 제일 먼저 부대를 버리고 튀어버렸거든요. 같이 피 흘리자고 맹세한 지휘관이 제일 먼저 도망친 거예요. 지휘관이 증발한 텅 빈 막사에 누가 남았냐면 18살, 19살짜리 어린 진지병들이에요. 이 애들한테 지급된 게 뭐냐면 고장난 총 한 자루에 총알 10발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부대 인원 90%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요. 이건 겁먹고 도망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배신당한 사람들이 내린 합리적인 판단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정보 분석에 따르면 서부 국경 핵심 부대 기준 공식 탈영률이 14%를 찍었는데 실제 일선에서는 90%에 육박한다는 보고가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한 기지에서만 350명이 한꺼번에 자리를 뜬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밖에서는 더 소리 없이 무서운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세제 핵심 엘리트들이랑 부유층들이 유령회사 만들고 암호화폐 돌리고 제3국 거물 루트를 총동원해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두바이, 터키, 말레이시아에 깔아놓은 페이퍼 컴퍼니로 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나라가 불타는 와중에 금고문을 따고 있었던 거죠. 병사가 총 버리고 튀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지도부가 나라 돈을 통째로 해외에 숨기는 건 안 보입니다. 물리적 탈영이랑 자본의 탈영이 동시에 터져버린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2배에서 내리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기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시위 진압하러 나갔던 경찰 병력이 현장에서 거꾸로 시민 대열에 합류해버린 거예요. 빼리라고 보낸 사람이 맞은편에 서버린 겁니다. 이게 경찰 몇 명 선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군대 전체로 번지기 시작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역사적으로 거대한 제국이 무너질 때 굶주린 병사들은 적군이 아니라 자기들을 착취하던 장교의 목을 먼저 쳤거든요. 러시아 제국이 그랬고 프랑스 혁명 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왜 이 꼴이 됐는지 그 원인을 만든 놈이 진짜 적이니까요. 3월 18일 이란 전역에서 차하르 샴베수리 불의 축제가 터집니다. 47년간 정권이 금지시켜온 이 축제에 올해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불을 피우고 춤을 추고
47년간 목구멍에 꾹꾹 눌러놨던 반정부 구호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망명 중인 레자 팔라비 왕세자까지 대규모 참여를 호소했거든요. 왜 갑자기 안 무서워진 걸까요? 하늘이 뚫리는 걸 봤고 장군들이 기겁하고 도망치는 걸 봤고 검문소에서 큰 소리 치던 경찰들이 다리 밑에 쪼그려 앉아 떨고 있는 꼴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자, 이 축제를 막으려고 진압하러 곤봉이랑 총 들고 달려오던 바시즈 민병대가 갑자기 우뚝 멈춰선 거예요. 머리 위에서 드론 모터 소리가 들렸거든요. 시위대한테 손대는 순간 자기가 표적이 되는 거니까 그대로 돌아서 빠져버린 겁니다. 때리던 놈이 숨었는데 맞던 사람이 계속 쫄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궁지에 몰린 이런 정권이 지금 뭘 하고 있냐? 내가 죽을 판인데 세상도 무사할 줄 아느냐는 식의 물귀신 작전입니다. 잔존 세력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상업용 유조선을 마구잡이로 공격하고 있어요. 3월 한 달 동안에만 확인된 상선 공격이 23건이 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이 2025년 3월 2652회에서 올해 같은 기간 겨우 142회로 95%나 폭감했거든요.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가는 바닷길이 사실상 막혀버린 겁니다. 유가가 요동치고 보험료가 폭등하면서 이 피해가 전 세계 소비자들 지갑까지 번지고 있어요. 심지어 혁명 수비대가 해협에 통행료 징수소를 설치해서 지나가는 배마다 돈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판에 마지막 남은 카드로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겠다는 거예요. 어선으로 위장한 폭탄 보트를 배치하고 있다는 정보까지 나오고 있어요. 국가가 아니라 거대한 해적 조직으로 전락한 겁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인질극이에요. 남아있는 전략 물자, 식량, 은닉 자금을 전부 긁어 모아서 딱 한 곳에만 몰아넣었거든요. 핵심 미사일 부대. 외부 세력이랑 협상할 때 꺼낼 수 있는 마지막 배가 이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전방에서 피 흘리고 있는 진지병이든 거리에서 시위대 맞고 서 있는 말단 경찰이든 다 똑같이 벌해졌습니다. 저 폭탄 대신 맞아줄 소모품으로 분류해버린 거죠. 자기들 목숨줄 하나 부여잡으려고 나머지 전부를 갖다 버린 겁니다. 이게 47년간 국민을 짓밟아온 정권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2026년 이란의 붕괴가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군대를 가진 정권이라도 국민의 마음을 잃고 돈줄이 끊기면 모래성보다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47년간 총칼로 국민을 짓밟던 독재의 심장을 멈춰 세운 건 거대한 군대가 아니라 끊긴 월급 명세서와 군복을 쓰레기통에 던진 샵 19살 진지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이란이 여기서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완전히 무너지는 걸까요?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47년간 총칼로 짓밟아온 국민이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 순간 그 정권은 끝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